안녕하십니까. 예. 레스몬TV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책의 저자이신 박성현 작가님을 모시고 주식보다 쉽고 부동산보다 안전한 달러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책도 쓰고 투자도 하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경력을 보니까 18년간 CJ 또 KT 등에서 대기업 등에서 일하셨고 또 근로소득을 미천으로 부동산, 달러, 주식 등에 투자해서 현재 7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2018년에 달러를 사고 팔아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산을 다 달러로 번 거는 아니고요. 아, 네. 그렇죠. 달러로 이렇게 벌면 대단한.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네. 이게 뭐 70억 원대 자산가 이것도 뭐 순자산도 아니고 네. 총자산을 얘기한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너무 당연히 달러 투자로 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재테크가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하고 또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제 필명처럼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한 현금 흐름 창출이 있을 텐데 저는 부동산 투자로 뭐 자산 증식은 어느 정도 이룬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상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달러 투자하고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부동산이 기반이시고 그렇군요. 또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달러를 사실 그냥 현물로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은 달러를 그럼 주로 뭐 어떻게 사는가요? 크게 이제 달러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FX 마진 거래라든지 뭐 달러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현금을 샀다가 환율이 이제 상승했을 때 재환전이라고 해야겠죠. 재환전은 이제 달러로 보면 이제 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 매도를 해서 그 환차익을 얻는 두 가지 정도 구조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면은 그 전자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달러를 샀다가 팔아서 환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X 마진 거래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약간 투기성 뭐 이런 계정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함부로 몰라 했더니 그렇군요. 그 달러를 또 요즘 ETF로도 많이 투자하지 않는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현금으로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책에서도 안전한 어떤 투자 방식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금 달러를 사는 건 돈을 사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FX 마진 거래나 달러 선물은 어떤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을 파생 상품을 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만약에 1,200원에 샀는데 1,100원으로 이제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00원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FX 마진 거래나 이런 달러 선물을 사게 되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도 사라질 테고. 근데 달러를 현금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물렸을 경우에 다른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또 다르게는 뭐 금을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재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어떻게 보면 2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에도 달러를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는 제가 이제 분할 매수 방법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달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평소처럼 뭐 미국의 월배당 ETF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부동산은 제가 이제 리츠 상품을 사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데 2달 전에 한 4월 15일경이었나요? 그때 너무 주가도 올라 있는 상태라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러면은 이거 달러를 그냥 놀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전자산으로 또 안전자산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온라인에 대해 글도 올리고 하는데 금을 한번 달러로 사봤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원화로 금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선호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이제 워낙 묶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번 금을 사봤어요. 그리고 마침 오늘 촬영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팔았어요. 네. 근데 수익률이 한 10% 정도 우와, 나오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달러를 물린 거는 제가 뭐 한 2% 정도 물린 달러로 10%의 수익을 얻은 거니까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현금화된 달러는 제가 다시 현재 환율에서 되팔지는 않겠죠. 좀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또 찾아보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철저하게 돈으로 돈을 사는 그런 현금 투자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을 살 때도 이렇게 한국 금을 사는 게 있고 미국 금을 사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잘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달러로 제가 뭐, 미국 금을 사면 예, 이제 KRX 뭐 금거래소 이런 데서 예, 예. 그 원화로 금도 사봤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뭐 가치를 측정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도 있어서 금 투자는 이제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달러로 한번 금을 사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금 ETF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한 뭐 ETF 상품이나 금 관련된 상품이 있는데 이제 달러 형태였을 경우에는 그 미국 그게 상장된 그런 이제 ETF 상품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뭐 원유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치면 그렇죠.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2의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달러로 이렇게가 돈 벌었다 사람 이렇게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네. 처음에 이렇게 달러를 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저가 이제 그 2017년 정도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모색하다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이나 뭐 그냥 출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일을 한번 도모해 볼까 하고 나가다 보니까 환전을 좀 큰 금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뭐 여행 가면 뭐 많이 뭐 환전을 해봤자 뭐 몇백만 원 수준일 그렇죠. 텐데, 저는 이제 그때 좀 큰 금액을 투자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액이 맞아. 뭐 100만 원, 네, 200만 원 맞아. 정도면 환율차나 아니면 맞아.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낮더라도 그게 큰 비용이 아닌데 금액이 이제 커지면은 그게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을 막 찾아보다가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90%인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도 VIP인데 80%밖에 안 해주던데. 아, 잘 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환전을 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해외에 나가는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큰 금액을 했다 보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묵혀두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또 원화로 제가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환전을 했죠. 근데 참고로 내가 환전할 때 90%의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으면 재환전할 때도 똑같은 수수료 우대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은행에서. 네, 네. 그래서 싸게 샀으니까 또 팔 때도 좀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한 1만 달러당 한 그렇게 그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한 2원 정도의 거래 비용이 들어요. 달러당. 네, 네. 그런데 또 팔 때도 또 2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 4원의 어떤 수수료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달러. 아, 1달러당? 예, 달러당. 1달러당 4원. 예,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할 금액이긴 하죠. 그렇죠. 거래 비용상으로. 네. 근데 이제 또 따져보면은 네. 증권거래 수수료가 0.3%, 0.25%도 하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위탁거래 수수료 뭐 이런 거 더하면 한 0.3% 요 정도 비싸네요. 되는데 이건 0.4%니까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에요. 비싸네요. 예. 예,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환전거래 수수료 때문에 달러 투자는 하기 힘듭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러네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좀 예, 이따가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릴 예. 텐데 하여튼 그래서 재환전을 했는데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원을 빼면은 보통은 환전했다가 재환전을 하면은 1,000만 원이 뭐 990 뭐 얼마 정도 뭐 6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 1,01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입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따져봤더니 환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이 생긴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행위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해외 투자도 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맞아요.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정을 거쳤을 뿐인데도 돈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한참 그 어떤 것을 바랬냐면은 경제적 자유라는 게
제가 이제 목표가 월 300만 원 정도 수준의 현금 흐름 창출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만 내가 어떻게든 자본소득이든 뭐든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으면 자산은 어느 정도 제가 부동산 자산을 읽어놨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에 이 달러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의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거를 좀 규모를 키워가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수익이 이제 발생하니까 좀 더 늘려볼까? 맨 처음에는 뭐 1000달러, 2000달러, 그 다음에 10,000달러, 20,000달러, 뭐 요즘에는 뭐 한 번에 10만 달러도 사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뭐 예. 달러, 주식, 뭐 부동산 이렇게 뭐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 형태고 나머지 한 20%로 주식과 달러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달러하고 그 주식 투자의 또 비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그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다 투자를 하거든요. 주식하고 달러에. 근데 그때 1,400대로 폭락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1,3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폭등을 한 거죠. 저는 두 개의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는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한 원화로 주식을 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반전이 됐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식 투자 작년에는 최근 1년 동안에는 달러 투자를 거의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율이 좀 낮았을 때 투자를 해서 높았을 때 파는 어떤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이 훨씬 더 많고 작년에는 그렇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게 비중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는 제가 뭐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건 아닌데 뭐 16일 날 FOMC 회의도 있다고 하고 테이퍼링 논의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중을 많이 낮춰놓은 게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10%가 됐고 현금 비중이 나머지 90%인데 그 90%를 가지고 분할 매수로 지금 달러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환율이 이제 올라오면 저는 이제 그 분할 매도를 할 거고 분할 매도해서 얻은 그 원화로 주식을 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다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언뜻 벌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좋잖아요. 그래도 뭐 수익 돼가 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될 확률이 더 많은데.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러와 우리나라 주식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제 이른바 롱숏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달러와 원화도 저는 롱숏으로 투자를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하니까 달러도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수록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80%가 아까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예.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달러로 바꿔서 가면 전 2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민 갈,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 맞네. 어떻게 하면, 이민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저도 그 생각 못 해봤네. 그래서 맨하탄에 아파트가 지금 10억짜리가 있는데, 저는 그 10억짜리를 5억에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반토막이 된다면. 예.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계속해서 롱숏 전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못 샀다고 후회할 게 아니라 달러를 팔았다 후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븐 스플릿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7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분할 매도를 하는 이런 이제 투자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달러 투자는 제가 농담처럼 700 스플릿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계속 사겠다라는 뜻이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근데 이제 달러 투자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하방도 뚜렷하고요, 상방도 뚜렷해요. 그렇죠. 예, 단점은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몇백 %, 몇천 %, 또 엊그저께 봤는데 1500%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근데 대신 상방도 뚜렷한 대신 하방도 뚜렷해서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떨어져봤자
지금 역대 최고가 700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예, 700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죠. 상방은 2,000원 정도? 상방은 지금 IMF 때 1,700원 정도였어요. 1,700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달러 투자할 땐 되게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1,700원과 700원의 중간이 1,2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1,200원 밑에서 사면 오를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위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라고 하는 이 간단한 걸로 제가 1년에 한 300억을 투자했으니까. 와. 그렇죠. 그런데도 수익을 얻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좀 더 이제 고도화된 어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도 제가 냈던 건데 하여튼 뭐 그게 단순하게 해도 전혀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작가님이 저기 예.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총 얻은 수익이 어느 네. 정도 됩니까? 사실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1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떨어져 왔던 상황이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쪽에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때이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기준으로 삼은 그 환율 레인지보다 낮에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수익률 그 계산이 좀 어려운 게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ATTS나 MTS에 이렇게 수익률이나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의 수익 얻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달러는 제가 증권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과 다 거래를 해요. 이게 이제 그 플랫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산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이제 제가 레인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보통 그 최소한 $10,000 정도에서 10만 달러 사이 정도에서 한번 이제 매수를 할 때 그 들어가는 금액이 그 정도고 기대 수익률은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되게 낮아요. 평균 한 0.5% 정도예요.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예, 근데 많이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저는 이제 주식은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달러만은 이 상방과 하방이 뚜렷하고 파동도 좋아하시잖아요. 예, 끊임없이 파동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사고팔고 계속 반복해서 복리 수익 창출해 가면서 이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창출을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 번 달러를 사고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생겼는지는 아는데 이걸 이제 일일이 다 더하거나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럼 한번 이렇게 매매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게 제 책에 나오고 보도 기사도 한번 나갔는데 악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환전거래 수수료도 모르고 그게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전직 외환 딜러라는 분이 저 투자 방법은 사기다.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수익을 얻었는데 어떡하라고. 맞아. 예. 근데 하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악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달러 한번 샀다가 그 환전거래 수수료까지 더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한 뭐 1년 걸리겠다 막 이런 이제 비아냥스러운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달러를 샀거든요. 오늘 팔았어요. 그래요?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블로그에다가 달러를 사면 샀을 때 샀습니다. 팔면 팔았습니다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거의 올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 1년의 데이터를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170번 정도를 매매를 했더라고요. 사고 팔고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로 나누면은 하나는 매수고 하나는 매도일 테니까 한 80번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작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달러 투자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있고 몇 분 만에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있어요. 환율 변동성이 이제 클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 매수 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1,200원부터 달러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예를 들면 10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던가. 근데 저는 보통 이제 5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또 환율이 이제 더 낮아졌을 때 지금 같은 이런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는 3원 혹은 1원만 떨어져도 추가 매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1,100 뭐 예를 들면 1,100원에 샀다가 1,9원이 되면 또 샀다가 1,008원이 되면 또 샀다가 갑자기 환율이 치솟으면 다 수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총 수익 한 10억대는 되시죠?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저는 이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현금 흐름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하루에도 300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달러 투자로. 네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때가 2018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300억 원 정도를 한 해에 투자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300억 원이 있어서 투자한 거냐? 그 300억 원에 2배를 번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해명을 하자면 그때 그 시장 수익률이 5.7%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고 300억 정도를 매수한 거죠. 매수한 금액이 300억이라는 거고 팔고 나서 또 수익을 재투자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했더니 거기에 이제 17배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의 한 100% 정도, 2배 정도의 수익을 얻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좋아야지 가능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현금 흐름 창출은 가능한 투자다.